전설적인 모험가이자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가 운명의 다이얼을 찾기 위해 또 한 번 새로운 모험에 뛰어드는 액션 어드벤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출발합니다. 약 40년 전 조지 루카스가 각본을 맡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메가폰을 잡은 레이더스는 당시 모험 영화들이 한두 번의 하이라이트 액션에 힘을 쏟는 것과 비교해 예측 불가능한 액션을 보여주며 그해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 아카데미 사관왕을 기록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시리즈의 4편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까지 전세계 흥행수익 19억 8,785만 달러를 기록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이후 탄생한 수많은 어드벤처 영화와 캐릭터에 영감을 줬죠. 고고학자이자 모험가인 인디아나 존스는 관객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학자나 교수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일생 쫓아온 고대 인류의 유물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바탕으로 어떤 위험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관객들이 어드벤처 영화에서 원하는 모험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인디아나 존스는 엠파이어, 토탈 필름 등 영화 전문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영화 캐릭터에서 배트맨, 제임스 본드, 터미네이터 등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선정됐죠. 또한 소년 시절 16세기에 시작된 십자가 목걸이와 함께 우연히 얻게 된 채찍과 중절모는 이후 인디아나 존스 하면 바로 떠올리는 시그니처가 됐습니다. 이번 영화는 처음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메가폰을 잡지 않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되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제작 총괄로 참여했는데 그는 인디아나 존스를 만든 건 우리지만 그는 언제나 대중의 것이라며 이 작품이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자란 관객들을 위한 팬무비임을 언급했죠. 이번 작품은 로건, 포드 대 페라디 등으로 영향력을 보여준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17세 때 개봉 첫날에 레이더스를 본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라고 소감을 남긴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예전에는 어드벤처 영화가 조금 더 친절한 면이 있었는데 최근 액션 영화를 보면 액션 자체에 집중한다. 폭력적인 요소가 많아졌고 상상력 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줄어든 면이 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액션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매력있다라고 밝혔죠. 지난 5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은 칸 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디아나 존스를 맡은 해리슨 포드는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영화제 측에서 깜짝 발표로 수여한 것이었죠. 80세의 해리슨 포드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눈앞에 자신의 인생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라 라면서 나는 방금 내 인생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라며 벅찬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편 해리슨 포드는 인디아나 존스 5편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내가 둘 다 만족할 만한 시나리오가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던 중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너무나도 매력적인 시나리오를 보게 되었고 그가 이 영화의 피날레를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15년 만에 인디아나 존스로 돌아온 소감을 남겼죠. 인디아나 존스의 복귀를 위해 그는 40마일 자전거 타기와 걷기 운동을 병행하며 몸매를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의 빌런은 과거 나치 세력이었지만 현재는 미국의 우주계획 물리학자로 전향한 위르겐 폴러인데요. 캐릭터를 맡은 매즈 미켈슨은 심한 악센트와 극도의 광기를 가진 나치 캐릭터의 클리셰를 피하려고 했다라는 연기 소감을 남겼죠. 인디아나 존스의 친구로 어부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 레나르도 역에는 슈렉 프랜차이즈에서 장화시는 고양이의 목소리를 맡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연기했습니다. 여기에 오프닝 시퀀스에 등장하는 고고학 교수 바질 쇼 역할에는 토비 존스가 바질 쇼의 딸이자 인디아나 존스의 대녀인 헬레나 쇼 역할에는 피비 윌러브리지가 합류했는데요. 이 밖에도 인디아나 존스를 추적하는 CIA 요원 레이슨 역할의 쇼넨 르네 윌슨이 과거 키호이칸이 맡은 쇼트라운드를 떠올리게 하는 소년 테디 역에는 에단 이시도르가 함께합니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30대부터 70대까지 인디아나 존스의 다양한 연령대의 모습을 담는 것이었죠.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의 시각효과 감독 앤드류 화이트 허스트는 이번 작품의 모든 시각효과 설계에 참여했는데요. ILM은 해리슨 포드가 직접 연기한 표정을 바탕으로 그의 미묘한 특징을 전부 활용하는 얼굴 교체 기술과 루카스 필름이 가진 방대한 아카이브에서 기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속 해리슨 포드의 영상을 활용하는 등 독점 기술을 조합해 젊은 시절의 해리슨 포드를 구현했습니다. 결과물을 마주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인디아나 존스의 젊은 모습에서 해리슨 포드의 연기와 영혼이 담긴 게 느껴졌다. 캐릭터의 표정, 강렬함, 열정 모두 그에게서 나온 것이 그대로 담겼다라고 전했죠. 이번 작품의 프로덕션 디자인은 노예 12년, 스파이 브릿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아카데미 미술상 후보에 올랐으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아카데미 미술상을 받은 애덤 스톡하우젠 미술감독이 맡았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기차 시퀀스는 이번 작품의 가장 거대한 액션씬 중 하나인데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관객들이 원하는 것을 오프닝부터 제공함으로써 시리즈 특유의 경험에 빠져들도록 하고 싶었다라고 표현한 이 장면에서 인디아나 존스는 위르겐 폴로의 세력들과 정교한 액션 대결을 펼치죠. 애덤 스톡하우젠 미술 감독은 잉글랜드의 성과 철도역 등 실제 로케이션에서 촬영된 화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대하고 디테일한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술팀은 실제 독일 전시에 사용했던 전용 기차를 철저하게 연구해 영감을 얻고 그들이 약탈했던 예술품과 골동품 등 희귀한 물건들의 복제본을 소품으로 채워넣어 세트를 탄생했죠.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유물은 아르키메데스의 다이얼로 그리스에서 발견되어 현재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현존 유물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천문 현상에 대한 정보를 계산하고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해리슨 포드는 지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사용됐던 유물들은 항상 종교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학의 본질을 이용한 아이템이 등장한다. 나는 이것이 이번 작품을 위한 천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날로그 컴퓨터로 여겨지는 이 기계장치에 대해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내가 발견한 어느 연구에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일종의 시간 나침반으로 추측되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이에 제임스 맨골드를 비롯한 각본가들은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을 위한 고유한 버전의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만들어냈고 이번 작품 속 아르키메데스의 다이얼은 시간의 틈을 발견하는 기능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설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택시 운전사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기자 위르겐 힌츠페트를 연기한 토마스 크레치만이 등장하는데요. 토마스 크레치만은 동독 출신으로 공산주의의 통제를 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19세 때 4개의 국경을 넘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통해 서독으로 망명했죠. 서독에서 그는 여러 일을 전전하며 연기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가 주로 이름을 날린 배역은 나치 독일군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아니스트에서 주인공을 돕는 독일인 장교 빌름 호젠펠트를 연기하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나치 잔당이 만들어낸 하이드라의 수장 스트러커 남작을 연기했죠. 그는 이번 작품에서 나치의 베버 상급 대령 역할로 오프닝 기차 장면에 출연합니다. 맨해튼 거리의 화려한 퍼레이드부터 뉴욕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추격전 시퀀스는 스코틀랜드의 도시 글래스고의 실제 거리를 7일간 통째로 빌려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연주자와 치어리더, 경찰 등 군중 역할을 위해 동원된 1000명이 넘는 출연자와 함께 완성됐죠. 여기에 인디아나 존스가 말을 타고 질주하는 지하철역은 007 시리즈와 해리포터 시리즈의 촬영장으로 유명한 영국 파인우드 스튜디오의 실물 크기의 세트로 재현했고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페인트와 타일로 디테일을 더해 현실감을 살렸습니다. 한편 모로코에 등장하는 호화로운 아틀란틱 호텔 또한 파인우드 스튜디오에 지어진 세트인데요. 단 약 12대의 3륜차를 사용해 이루어지는 광란의 추격전은 모로코의 탕헤르 거리에서 촬영됐습니다. 아카데미 5회 수상은 물론 생존 영화인 중 최다인 53번의 아카데미 후보에 지명된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돌아왔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전편의 음악을 맡은 그는 본래 레이더스 마치를 비롯한 일부 테마곡만 맡기로 했으나 작업이 시작되자 결국 모든 음악을 다 만들게 됐죠. 91세의 존 윌리엄스는 오랜 세월 이 시리즈와 함께하며 음악적 요소를 더할 수 있어 행운이었다라면서 이 영화에 향수의 요소를 넣고자 했다. 인디아나 존스의 극적인 장면 속 해리슨 포드의 눈빛이 말하는 것들이 더 극적으로 보였으면 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해리슨 포드도 존 윌리엄스의 음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찬사를 보냈죠. 지금까지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